당신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던 날들.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그 밤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을 갈아 넣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참으면 언젠가는 봐줄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침묵이었습니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아온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겪어온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원했지만 쉽게 받지 못했던 것, 그걸 받으려고 애쓸수록 왜 더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이 아닙니다. 따뜻함입니다. 안아주는 손, 눈을 마주쳐주는 얼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봐주는 누군가. 그게 시작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각이 자라면서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 부모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던 그 순간, 100점을 받아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두 장면이 얼마나 달랐는지 누군가는 기억하실 겁니다. 80점짜리 시험지를 숨겨본 경험을, 빨간 점수를 보기 전에 먼저 구겨놓았던 그 손을.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망시킬까봐, 혼날까봐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어떤 분은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는 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내 형처럼만 해봐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눌렀는지. 형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인데 나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 그 물음이 어린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차도 좋았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아이 엄마랑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저 달리기 1등 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대꾸는 하셨지만 금방 다시 고개를 돌려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쓸쓸했는지. 달리기 리본을 손에 쥔 채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기고도 왜 이리 허전할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어린아이가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늘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어려웠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야단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뭔가를 잘하면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나를 한번 봐주실 것 같았습니다. 성적을 올렸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셨습니다. 그 등 뒤를 바라보던 어린 마음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칭찬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중학교 때였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발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선명할까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게 얼마나 드물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인정받는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렇게 우리는 자랐습니다. 인정받을 때의 그 뜨거운 느낌을 알아버렸고, 인정받지 못할 때의 그 허전함도 알아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몸으로 배운 채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꺼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낯선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곳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상사에게, 선배에게, 동료에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봐 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몇 달을 매달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잠도 줄였습니다. 가족한테 미안하면서도 꾹 참으면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되면 이번엔 정말 인정받을 것 같았거든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5글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몇 달을 갈아 넣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툭 꺾였습니다. 허탈함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침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내 일보다 친구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는 바빴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바빠서 그렇다는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그만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마음은 계속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힘든 내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이요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거 기대 안 해요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 안에 체념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제일 아픕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못 사줘도 자식한테는 해줬습니다. 내 것을 줄여서라도 자식한테는 채워줬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바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가끔 전화라도 먼저 해주면 안 되나?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채워지지 않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더 서러워집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다는 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쌓였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처도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서 더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는 반드시 기대가 따라옵니다.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실망이 따라옵니다. 실망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도 또 기대합니다. 왜 또 기대하냐고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엔 진짜 알아줄 것 같아서입니다. 이 구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대, 실망, 상처, 또 기대. 이 고리가 반복됩니다. 애쓸수록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결국 노력이 많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존재라고. 남의 고통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베이는 게 더 신경 쓰인다고. 이게 인간의 기본 설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야근한 걸 배우자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날 자신의 두통이 더 신경 쓰입니다. 내가 몇 년을 참아온 걸 자식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조금 덜 억울해집니다. 조금 덜 서운해집니다. 그들이 몰라주는 게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걸.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내가 사라진다고. 타인의 눈으로 나를 재면 잴수록 내 자신이 흐릿해진다고. 그 삶은 아무리 완벽해도 공허하다고. 이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상사가 옳다고 하면 동의했습니다.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이겼는데 허무했습니다. 올라갔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인정받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낸 누군가였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나를 바꿀수록 정작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서 받는 인정은 사실 아무 무게도 없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맞춰주려고 합니다.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나는 점점 진짜 내가 아닌 것이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것으로 받는 인정은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또 더 애씁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나쳐버린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혼자 삼켰던 감정들. 제일 먼저 오는 건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이 질문은 조용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며듭니다.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말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이 틀렸어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뭘 놓쳤나?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먼저 옵니다. 나를 향한 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머릿속에서 10마디를 지웁니다. 피곤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이 쌓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의 감정은 좀 다릅니다. 비교는 아픕니다. 다른 아픔이랑 다르게 아픕니다. 나이 들어서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비교됩니다. 형제 중 누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이 집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비교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또래끼리 모이면 누가 어디 사는지,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집이 몇 평인지 그 이야기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합니다. 웃으면서 있습니다. 우리 집은 뭐 그냥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뭔가가 남습니다. 그게 열등감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엔 잠이 좀 더디 옵니다. 그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교 앞에서는 그게 다 어디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흐릿해집니다. 그 허탈함이 비교가 주는 진짜 상처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의 상처는 또 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한 말이 며칠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가 내 기분을 모른 척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어? 응. 그게 다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왜 그렇게 서운한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맛없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 하나에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마음이, 하려던 말이.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말을 시작하려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로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해졌습니다.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어떤 감정이 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건가? 그냥 내가 존재감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달라붙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그게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이겁니다. 그 감정을 말할 데가 없다는 것. 나 오늘 좀 서운했어라고 말하면 상대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뭐가 서운해? 그냥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나이 들어서 별것에 다 상처받네. 그 말들이 두려워서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는요. 그 감정들이 층층이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삼킨 억울함, 흘려보내지 못한 외로움, 표현하지 못한 서러움. 이것들이 아무 말도 없이 안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나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감정들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서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삼키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누군가.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인정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 혹시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떠오르도록 두십시오. 그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도 그냥 두십시오.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됐던 그 갈망,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 내가 부족한 것 같았던 순간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건성으로 대답 들었던 날들, 이 모든 게 당신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게 정말 인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이 둘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인정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받는 겁니다. 잘했을 때, 맞았을 때, 충분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있을 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못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건 어쩌면 사랑이었는데, 그걸 받는 방법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인정을 쫓았습니다. 더 잘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서, 더 보여주면 알아줄 것 같아서. 그런데 인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잠깐 채워지고 또 비워집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채워집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사랑이었는데 인정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으니 평생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가 보입니다. 더 잘하고 싶었던 게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인정받고 싶었던 게 교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다는 것. 이걸 알아챘을 때 자기 자신이 조금 안쓰러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인정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기대했을까요? 알면서도 또 기대했을까요?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요, 자식에게는요, 배우자에게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포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기대를 버리는 게 차갑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놓는 게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오지 않으면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이게 처음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럼 아무 감정 없이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어도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해가 되는 순간 그게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원하되 붙들지 않는 것, 기대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던 게 줄어들었다고, 어떻게 보일까 계산하던 게 줄어들었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 가벼움을 처음 느꼈을 때 이상하게 낯설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다고, 너무 편하니까 뭔가 놓친 것 같았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놓친 게 없었습니다. 짊어질 필요 없는 걸 내려놨을 뿐이었습니다. 관계가 편해지는 것도 그때 시작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관계가 늘 긴장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 긴장이 관계에 미묘한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그 긴장이 풀립니다. 그냥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함이 상대한테도 전달됩니다. 그러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수록 더 인정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그 생각들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게 좋아집니다. 이 조용함이 나를 충전시켜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경험해 보기 전엔 모릅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참았고, 보여주기 위해 버텼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잘 키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일찍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해준 것을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한 겁니다. 그 사랑은 이미 완결됐습니다. 보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로 안 해도 압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안 하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라는 말을 못 들어도 그 삶은 이미 그랬습니다. 그 말이 없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비교해도 그냥 두십시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준이 맞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무슨 나를 위해 사느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대에 맞추려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산책을 나가도 됩니다. 오래 자도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자리는 안 나가도 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비로소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비로소 허락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아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더 잘하지 않아도, 더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던 그 어린 마음 기억하십니까? 달리기 리본을 쥐고 혼자 서 있던 아이, 성적표를 숨겼던 아이, 아버지의 등 뒤를 바라보던 아이. 그 아이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봐줬으면 좋겠어. 그냥 날 봐줘. 그 아이에게 이제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잘 왔어. 수고했어. 이만큼 왔으면 됐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가볍게, 더 나답게, 더 편하게,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오늘 나한테 잘 살았어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삶의 사유는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겠습니다.